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어, 낮에 아까 저녁에 방송 녹화를 해서 남겼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장기적인 관점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하기 위해서 다시 녹화를 어, 시작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장인지 이제 하락장인지 이제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아직은 상승장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스톱플로우 차트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사이클을 얘기해주는 이 스톱플로우 차트의 색깔 변화를 보면 노란색 영역이죠. 강세장. 비트코인이 아주 큰 강세장 영역에 있을 때는 이 노란색 영역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도 아직 노란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 영역을 좀 디테일하게 잘라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노란색에 대한 부분이 색깔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색깔이 연두색으로 이제 변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장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드는 어느 정도 위험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이제 이 스톱플로우의 점들이 노란색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직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장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간다거나 하락장에 대한 어떠한 제가 이제 암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엄연히 이제 지표적인 부분으로 따져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강세 상승장 영역에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사이클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사이클을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보게 되면 하락장 그리고 회복장. 보통 회복장은 50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승장은 또 평균적으로 한 500일 정도 돼요. 이전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이 그 기간만큼 이제 회복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를 이제 반복을 하는 관점에서 회복장 500 그리고 상승장 보통 500에서 540일 전후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상승장 때도 이제 500일 동안의 회복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엄청난 이전처럼 엄청난 부장은 아니었죠. 그냥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539일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이제 일수인데 아직 이제 지금 현재에서 본다 그러면 540일까지 다 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빨간색 영역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 영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인 관점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 구간에 대한 구간을 이제 넘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하락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너 하락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상승장보다 이제 상승장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앞으로 한 달은 모르겠지만 2개월,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면 이 스톱플로우 이 사이클론을 이제 제가 이제 할 때 요 아래에 이제 MACD 로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MACD가 아니고요. MACD를 이제 로그로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보통 양봉인 시기죠. 이 양봉인 시기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을 유지를 해요. 대체적으로 상승장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음봉적으로 이제 MACD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장,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관점을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또 다시 이 사이클 안에서도 이제 양전을 하게 되면 MACD가 양전을 하게 되면 상승장을 유지하게 되고요. 다시 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 영역에 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짬 시기가 지나면서 이번 하락이 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반등은 치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그 반등에 대한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정고점을 넘기거나 뭐 그걸 더 넘겨서 엄청난 불장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그동안 양봉이었던 5월부터 7월, 8월까지 오면서 이제 있었던 요 구간에서는 양봉이었어요. MACD가 양봉이었는데 이제 3주 전부터죠. 3주 전부터 이번 하락 이제 끝자리죠. 이번에 저점이 나왔던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음전으로 MACD가 이제
같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음전으로 변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락장이야 이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연히 사이클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기에 있고 스톱플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노란색이 연두색으로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 어떻게 보면 주봉적인 단기적 관점에서도 약세적인 부분을 조금은 시장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상승장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언제가 되면 그럴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관점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된다 그러면 이 MACD죠. 주봉상의 MACD에 대한 로그 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로그 차트 상에서 양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양전을 하는 시기가 와야지 시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떨어져 조정을 받아도 더 올라가고 더 높은 가격,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게 돼요. 최소한 MACD의 이 빨간색 영역이 이제 연한색으로 바뀌는, 이 어느 정도 연한색으로 바뀌는 정도에 대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지, 그래야지 이거는 하락장이 아니고 다시 상승장으로 추세를 꺾어서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승장이 안 나온다, 상승장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조금은 약세적인 분위기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가지고 차라리 레버리지 10배로 하는 것이 낫다. 내가 장기적인 큰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조금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가면서 매수를 해도 그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현재 구간이 조금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뭐예요? 어느 정도 추세를 중장기적이죠. 아주 초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이라도 어느 정도는 음봉적인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 최소한 이 음봉이 길게 가면 보통 한 2개월, 3개월 단위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 양봉으로 해소가 되더니 아니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한 주 정도라도 이렇게 색깔이 연해지는 걸로 전환되기를 조금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빨리 끝난 적도 있어요. 엄청나게 갑자기 급반등을 치면서 그게 빨리 끝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그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연한 거라도 나오고 나야지 우리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에서 내가 작은 리스크에 대한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구나 장기적으로 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환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금 나와줘야지 시장이 조금 건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주 제가 매번 분석을 할 때마다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차트를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주봉 지표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똑같죠. 주봉은 3 다이버전스인 영역이죠. 그 다이버전스, 이게 3번에 대한 상승을 다 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장이 또 계속 지속되려고 그러면 이 주봉에 대한 낮아지는 영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돌파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돌파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이클론의 MACD 로그 차트 있잖아요. 로그 지표가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보다는 다시 새로운 상승장을 또 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스토캐스틱 RSI죠.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약세적인 부분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올라오는 반등이 엄청나게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 관점까지는 조금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어느 정도만 인지를 해주면 좋고, 주봉적인 관점에서의 MACD도 여전히 음봉산이 아직은 좀 작아요. 아직은 좀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봉적인 약세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내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앞으로 한 주, 두 주, 한 세 주 이런 2, 3주 아니면 길게 한 달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약세적인 부분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일봉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일봉에 대한 지표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단기적으로는 109K, 109K나 111K 이런 구간에 대한 손절을 잡고 한 번 정도는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거다. 나는 만약에 손절만 명확하게 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매수하는 것도 나쁘다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1일 차트상에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상승에 대한 ABC 관점에 대한 상승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역헤드앤 숄더죠. 시장이 역헤드앤 숄더에 대한 돌파적인 관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것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가능하다라고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럼 단기적인 반등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락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본다 그러면 50 딱 절반. 보통 하락 후 절반은 보통 회복한다라는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딱 이 50% 구간이 115K에서 한 116K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구간이 현재 이제 1일 차트 상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영역과 좀 인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구간, 이전에 대한 이런 고점 그리고 이런 저항적인 구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플래그 패턴이죠. 이 플래그 패턴에 대한 약간 고점적인 구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낮에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이제 약간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반등을 좀 친다고 해도 그 위쪽에 이제 저항적인 단기 저항 이게 가서 확 저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도 단기적인 저항적인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정에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지 절대로 올라가는 관점에 따라타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의 저항 자리들이 이제 위로 이제 좀 포지닝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먼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청산 맵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가격대 영역에 청산 가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선물 시장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그 청산에 대한 매물대가 어디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보면 현재 구간이 원래 청산에 대한 되게 큰 가격이 있었던 구간인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횡보를 쭉 하면서 다시 한번 형성된 게 115K 영역. 115K 영역에서는 이제 강제 청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요즘에 최근에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많죠. 청산시키고 떨어지더라. 청산시키고 올라가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전에 요 하락 때도 요 구간이 강제 청산이 진짜 많았던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강제 청산에 대한 물량이 좀 많았던 것처럼 강제 청산이 굉장히 많았던 물량인 자리를 꼭 건들고 그 자리를 터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청산 자리를 터트리고 나서 떨어지고 이런 거를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115K 이 115K에서는 어느 정도 청산에 대한 물량이 많이 존재하는 자리라고 조금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청산되고 나면 더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 청산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청산 맵에서 나오는 가격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저항자리 있는 거죠. 그 저항자리도 그 115K부터 한 116K 영역이죠. 이 영역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은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4시간 차트에서 조금 더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이제 넥라인에 대한 돌파였어요.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한 넥라인을 돌파했고 사실상 아까 발표가 있었죠. 어떤 발표가 있으면서 리테스트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온 낮 시간에 낮은 아니죠. 아까 전에 분석을 남겨줬을 때 넥라인 근처에서 어느 정도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건 좀 지나간 상태예요. 다시 한번 뭐 온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도달했던 걸 2번이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근데 2번에 대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는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라도 요 자리가 넥라인의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113K죠. 113K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113K 이 넥라인에 대한 가격을 다시 보지 않는 거죠. 시장이 113K 이하에 대한 가격을 다시 이제 도달하지 않고 만약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금리 발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계속 오랫동안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이 구간에서 더 만약에 긴 시간 동안 만약에 유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15K라기보다는
120K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은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이 볼린저 밴드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꼭 횡보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가장 상승으로 가기 위한 베스트는 뭐냐면 아까 115K에 대한 청산 매물이 있었잖아요. 그 청산 매물이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115K까지 한번 쭉 올라주고 이런 자리에서 청산 물량을 해소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나는 이런 관점이 나오면 이때는 오히려 더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쪽에서에 대한 청산에 대한 매물대 청산을 이루어내고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1위 차트상이죠. 1위 차트상에서 20MA도 따라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4시간 차트에 대한 2평도 따라 올라오게 돼서 오히려 청산을 시키고 나서 조정을 받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목표가는 어디예요? 115에 대한 청산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더 큰 120K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가는 계속해서 아마 금리 발표 전까지 상승으로 가는 가장 좋은 베스트에 대한 흐름을 따진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올라서 115 구간에 대한 청산 물량이죠. 116까지죠. 이에 대한 청산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한 번 더 진입을 해보는 단기적인 관점이세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진입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진입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현재 자리에서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되는 관점까지 따진다면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 전체 자산의 100%에서 90%를 빼고 90%는 옆으로 다른 쪽으로 킵을 해놓고 10%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레버리지 10배로 해라. 레버리지 10배로 해라. 그러면 내가 가진 전체 자산만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마이너스 3% 정도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 정도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올라가고 빠지는 게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빠지는 가격이죠. 112K 정도 되거든요. 112K가 빠르게 단기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잡고 매매하는 것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입장에서는 한 112K에 대한 손절을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죠.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인 한 111K 정도, 1K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손절을 잡고 내가 그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아무리 주봉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나왔다고 해도요. 일봉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장이 유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적은 손실,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5% 정도에 대한 3% 정도에 대한 손절은 어느 정도 잡고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놓여 있지만 만약에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0K, 111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그러면 청산맵을 보면 그 아래쪽 가격입니다. 가장 아래쪽 가격인 107K 정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107K 시장이 만약에 107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이런 구간들이 연달아 이탈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07K는 이하에 대한 하락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만약에 11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때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더 소극적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 관점에서 돌아서서 시장을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려요. 저도 하락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이클론에서에 대한 MACD 부분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MACD 로그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되게 단조로운 지표예요. 왜냐하면 뭉쳐서 나오거든요. 하이키나시에 대한 이론을 아시는 분들이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이게 양봉으로 바뀌었다, 음봉으로 바뀌었다, 양봉으로 바뀌었다, 음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게 현란하게 바뀌지 않고요. 되게 그냥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상승인 구간에서는 확실히 양봉 뭉텅이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약세 구간에는 확실히 약세로 길게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몰라요. 정말 길게 갈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길게 상승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 갈 때는 정말 한 두 주, 요렇게 보면 한 두 주만 하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구간이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나면 다시 양봉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잡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색깔이 바뀌는 모습이라도 좀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은 지금보다 위험에 대한 이제 리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감수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스톱플로우도 아직까지는 상승장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장이고 하락장으로 전환됐다라는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클론도 아직까지 이 하락의 시기 있잖아요. 하락의 시기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하고 더 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영상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넌 언제 정리할 거냐? 막 그리고 아니면 빨리 정리해라. 내가 정리하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인데 전 절반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때 절반 정리를 해서 이 상승을 내가 절반 정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지나가면이죠. 이 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이 스톱플로우에서 색깔이죠. 이 스톱플로우에서 이 노란색이 연두색으로 이제 뛰면서 뚜렷한 연두색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도 이제 장기적인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단기적인 상승적인 관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물론 그 단기적인 게 시장에 대한 시발점이 돼가지고 상승장, 더 큰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장기적인 포지션은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말하는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즘에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장 오늘 내일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앞으로 3개월 후,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지금이랑은 좀 다른 시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은 조금 하자.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는 조심은 하자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내 자산에 적은 돈을 가지고 차라리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높아심에 의해서 말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속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편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방식은 원래 옛날부터 좀 생각을 했던 방식인데 그래 이참에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녹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리숙하게 했어도 앞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이나 지표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제 옛날 시그니처 멘트였죠. 자, 좋아요와 구독은 떡상입니다.